보자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품사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아마 품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뭐 문제풀이하고 끝날 거예요. 일단 여기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물론 우리가 중1 때 다 이거를 떼고 오긴 했지만 한 번만 더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필기하면서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체언이랑 관계언 두 가지를 봤고, 오늘은 나머지 애들을 보는 거야. 지금 여기 용언이 나와 있는데, 요 용자는 무슨 용일까요? 한자로. 활용할 때 용자예요. 원래는 쓰다 라는 뜻인데, 쓸 용자인데, 우리는 보통 활용하다 할 때 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쓰일 수 있다, 쓰임이 많다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기능적으로 쓰임이 많다라는 뜻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활용은 국어 안에서는 형태가 변화할 수 있는 가변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용언에는 두 가지가 있지. 의미로 나누게 되면 동사랑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는 당연히 움직일 동자를 써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뭐 동작,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가 변화하는 게 눈에 드러나야 동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모양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는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특징이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면 얘네가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알아야 돼요. 너네가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얘가 그냥 형태가 변화해 정도만 배우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형태가 변화하는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딴 거 배울 거고, 일단 용어는 기본적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할 때는 저 어간, 어미의 구성을 다시 기본형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 표준국어 대사전에 실려있는 기본형을 보면 어간에 어미 달을 붙인 형태가 얘의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뭐 먹고, 먹어서, 먹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기본형은 먹다, 예쁘다, 뭐 입다, 가다 이런 식으로 다로 끝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용언의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을 알고 있어야 나머지 뭐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활용 양상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 동사,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서술어로 기능합니다.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는 말은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건데, 일단 가장 주요한 기능은 서술어예요. 서술어. 물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형어, 부사어 등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주로 저렇게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랑 형용사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물론 당연히 의미가 달라. 쟤는 움직임이고 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의미가 다르지만 의미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기억나지? 첫 번째, 현재형 시제. 는이 쓰이냐 안 쓰이냐, 혹은 뭐 니은. 그래서 쓸 수 있으면 동사고 못 쓰면 형용사예요. 예쁜다라는 말은 없잖아. 예쁜다 말 안 되지. 아름답는다 말 안 되잖아. 그래서 형용사는 현재 시제로 기본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본형으로만 쓰는 거.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근데 먹는다, 입는다, 간다는 다 되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청유형. 예쁘자, 아름답자 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명령형도 안 돼. 예뻐라 이딴 말 없어. 그 다음에 아름답자, 뭐 아름다워라 이런 말 안 돼요. 그래서 청유형, 명령형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용어의 특징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수식어 볼게요. 수식어는 문장 안에서 누군가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수식해주는 기능, 말이 다른 거지. 얘는 체연의 앞에 놓여서 그 내용을 꾸며주는 거예요. 얘들아, 위치가 무조건 체연의 앞이야. 얘는 체연의 뒤에 놓일 수 없어요. 앞에서만 꾸며주는 거예요. 얘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지.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이렇게. 그래서 뭐 지시관형사라고 하면 이그죠. 그냥 외우는 거야 얘들아, 이 종류를. 그 다음에 성상관형사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세원님 이런 식으로. 당연히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요. 둘 다, 관형사, 부사 둘 다. 그 다음에 부사는 꾸며주는 애가 좀 많아요. 용언이나 관형사, 그치? 관형사도 꾸며줄 수 있고, 문장 안에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문장, 맞아, 문장 맨 앞에 놓이거나 뭐 중간에 놓이거나 뒤에 놓여서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시부사, 성상부사라고 하는 게 있고 문장부사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불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고 문장 안에 또 다른 단어를 수식해준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이고, 그럼 나머지 특징을 볼 거예요. 각각의 특징을 그냥 요 칸에다 쓸게 얘들아. 자, 관형사는 조사와의 결합이 절대 불가합니다. 반면에 부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데 보조사랑만 결합할 수 있어요. 격조사랑은 붙을 수 없고 보조사랑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관형사에 비해 비교적 위치 이동이 자유로워요. 반드시 꾸며주는 말 앞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사는 하나만 더 알아두면 예외적으로 체연을 수식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뭐냐, 비통사정합성어?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외적으로 체연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관형사 부사는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언. 독립언 뭐 하나밖에 없잖아. 감탄사. 말 그대로 감탄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응답, 부름. 뭐 있지? 놀람, 응답, 부름. 응답. 느낌? 느낌이 가. 쓰세요. 감탄사는 뭐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얘는 보통 문장 맨 앞에 써요. 보통 문장 맨 앞에 쓰이고, 독립언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줄 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쉼표나
느낌표 등을 활용해서 뒤에 있는 문장과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뭐 표제어처럼 쓰이는 애들 있어. 뭐 청춘 이런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는 감탄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체언이랑 구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름 뜨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앞에 뭐 만약에 사람 이름이 쓰였어. 뭐 다경아 이렇게 불렀어. 이건 그냥 부르는 거지 감탄사가 아니잖아. 내 이름이 감탄사가 아니잖아. 그냥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체언이랑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우리 1학년 때 다 했던 거잖아, 그렇지? 1학년 때 다 했던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다 선생님이 알 거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뒤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한 5문제 있는데 앞에 내용 참고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 풀기. 한 4분? 지문을 읽는 게 아니니까 금방 풀 수 있어요. 보자 얘들아. (1번) 문제가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문제죠. 근데 이제 보니까 달다 달다 형태가 같아요. 이렇게 형태가 같은데 품사가 다른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품사 통용이라고 부릅니다. 품사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형태가 같은데 문장 안에서 하는 기능이 다른 애들. 그래서 여기 보면 옷의 단추를 달다는 당연히 동사예요. 단추를 다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일은 대부분 맛이 달다는 과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성질을 나타내는 말인 거지.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의미상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기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의미상의 구분을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활용하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에 나오는 게 의도를 나타내는 여한다를 붙여본대. 자, 옷의 단추를 달려한다. 말이 되죠? 그럼 이거 맞아. 맛이 달려한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의도를 나타낸다는 건 주체, 행위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데 형용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는 안 돼. 그럼 A는 맞아. 그 다음에 명령형 동결어미 동사 형용사 일단 구분은 해놨지만 그래도 붙여봐요. 옷에 단추를 달아라. 말이 돼. 맛이 달아라. 말이 안 돼요. 만약에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야 이거 맛이 진짜 달아라 이렇게. 그럼 이때의 아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감탄형인 거예요. 아름다워라 말 되잖아. 그건 감탄형인 거지. 감탄형 어미를 쓴 거지 명령형 어미를 쓴 게 아니에요. 나머지 청유형 아까 형용사는 청유형 안 된다고 했잖아요. 두 개가 바뀌었지. 그 다음에 진행도 마찬가지야. 행동이나 동작이 진행이 가능한 거지 상태가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맞는 거. 그래서 A, B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밑줄 친 단어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냐 형용사를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빨리빨리 구분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것 중에 하나를 붙여보면 돼요. 선생님은 현재형 시제로 할 거야. 그게 제일 정확해요. 모두 막는다. 되니까 동사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막는다. 그 다음에 죽는다. 기본형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현재형 시제를 만드는 거야. 이것도 되니까 동사. 바다를 가는다는 말이 당연히 안 되죠. 간다예요. 간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얘도 동사야. 튼튼한다, 튼튼하는다 다 안 돼요. 그럼 얘는 튼튼하다 기본형만 현재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얘가 형용사야. 당연히 4번인 거고 일단 의미로도 당연히 구분이 가능해요. 정말로 없어. 정말로. 얘는 품사 뭐야? 부사예요. 부사. 얘를 꾸며주는 부사야. 얘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 없었지. 3번 A 용어는 꾸며주는 거 맞아.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일단. 입이 바짝 말랐다잖아. 그럼 부사니까 용언을 수식해주는 거지.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여기 복습하는 거니까 옆에 다 써줘. 그냥 품사. 이름을 나타내는 거 뭐야? 명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동사. 간단하게만 써줄게요. 체온 꾸며주는 거 관형사. 이름을 대신 나타내니까 대명사. 아니 이렇게 수업할 때 잘하는데 왜 문제는 자꾸 실패는 못 보는 거지? 이상하네. 자,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로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죠.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주는데 체온의 성질이나 상태를 분명하게 해주는 성상관형사. 아까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해주는 지시관형사, 수량을 나타내는 수관형사로 구분할 수 있대.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체온이랑 구분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문제도 형태가 같은데 품사가 다른 애들을 구분하는 문제인 거예요. 얘도 해보면 되지. 기억 볼게요. 기억. 이 상점 두 곳에서는 헌 물건을 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가 뭐야 여기서? 지시관형사. 여기 지금 쓰인 거 다 관형사예요. 두는 수관형사, 허는 성상관형사. 전부 다 관형사가 쓰인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우리 다섯이 뒤에 그치 뒤에 조사가 붙었잖아. 수사야. 새로 산 이건 뭐야? 부사야. 뒤에 나와 있는 사다를 꾸며주는 거예요. 얘는 관형사가 한 개도 안 쓰인 거야.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오늘 어머니께 드릴 새 옷. 성상관형사. 그 다음에 한 벌을 샀다. 수관형사. 그럼 이렇게 놓고 문제 풀면 금방 풀리죠. 자, 기억에서 이는 지시관형사이다. 맞는 설명. 허는 물건의 상태를 드러내준다. 맞는 설명. 다섯은 조사와 결합하는 것을 보니 관형사가 아니다. 맞아요. 수사니까요. 그 다음에 기억의 주와 디귿에 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관형사이다. 맞네. 니은의 세로는 부사죠. 부사. 물론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부사도. 그래서 이렇게 5번이라고 해주면 되고 하나만 조금 볼게요. 나머지 다 괜찮은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한 벌의 벌을 볼까요? 벌. 자, 얘는 품사가 뭐야? 명사야. 맞아. 명사인데 얘는 혼자 못 쓰이는 맞아요. 의존명사야. 그래서 의존명사는 반드시 누구랑 붙어 다니냐면 관형어랑 붙어 다녀. 혼자 못 쓰요. 물론 의존명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는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쓰인 거예요.
한 개, 한 벌 이런 식으로. 혼자 못 쓰이는 애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볼 거예요. 5번. 이거는 뭐 그냥 노가다 하는 문제를 내셨네.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야. 알맞게 설명한 거. 해봐야지 그래도. 선생님이 문제 아니야. 해볼 거야. 안돼. 자, 봐봐. 명사. 아, 여기 근데 기능으로만 분류해놨네. 네. 그래도 할래. 명사. 그 다음에 예쁜 형용사. 이것. 대명사. 무정. 명사. 과연.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그 다음에 따뜻하다. 형용사. 견디면. 동사. 견디다. 동사. 이다. 서술격 조사. 어떤. 어떤 것. 관형사. 그 다음에 받자. 아까 했던 거는 부사. 쌩쌩. 부사. 음성상징어는 다 부사에. 의아. 감탄사. 동사. 명사야. 그러면 체언.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용언. 하나, 둘, 셋, 5개요? 네. 5개. 관계형 하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수식언 4개. 4개 맞아? 네. 하나, 둘, 셋, 넷. 4개. 4번. 너네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독립언어로 분류할 수 있는 거 간판사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너네가 시험을 보는 동안에 진도지 점검을 해. 일어나! 진도지 점검을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사실 문제만 푸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필기도 다 봅니다. 뭐 낙서하는 거야 뭐 니들 마음이고 책에다 욕만 쓰지 마요. 낙서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 뭐 그림을 그리는 거 너네 마음이지. 왜냐면 너네가 돈 주고 산 거니까. 근데 얘들아 수업도 너네가 돈 주고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수업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자, 만약에 입장 바꿔서 내가 학부모야. 선생님도 딸 교재 다 확인하거든요. 학원 갔다 오면.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들이 교재 검수 받는지 안 받는지 다 봐. 얘가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들이 교재 검수 제대로 보나? 오타도 다 확인해요. 물론 안 그러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 근데 만약에 어쩌다가 이제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공부 잘하고 있나 봤어. 봤는데 필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일단 꼭지가 돕니다. 왜 꼭지가 도냐면 선생님이 필기를 안 하나라는 의심을 먼저 해. 사실은 부모님들 우리 애가 열심히 안 하나는 먼저 안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수업을 대충 하나? 원래 모든 부모는 다 그래요. 나도 딱 보고 얘 왜 오늘 대충 한 거 같지? 선생님이 수업을 대충 했나? 이거야. 여기로 그냥 사고가 흘러가지 내 새끼를 족쳐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보통. 그래서 필기 하시고요. 물론 당연히 피곤하지. 얘들 아침 수업 듣는 거 피곤한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좀 충전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깨어 있어서 수업을 듣는 게 나아요. 수업을 안 듣더라도 손을 움직여야 돼 얘들아. 기계적으로. 그래서 필기 꼭 하세요. 필기도 검사하니까. 선생님 지금 실태 나눠줄 테니까 쉬는 시간에